자, 사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전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하면은 이전에 배웠지만은 자연환경은 그냥 자연 그대로 경치, 풍경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강, 물, 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문환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도시, 문화 이런 것들이 인문환경. 자연 그대로 존재했던 거는 자연환경. 먼저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러시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던 나라들 위주로 이렇게 오늘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국의 지도만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교과서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중국의 자연환경. 일단 땅, 영토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크기의 한반도의 44배라고 해요. 그리고 위도 기억납니까? 지구를 가르는 가상의 가로선. 이 위도는 날씨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도에 가까우면은 날씨가 덥고 극쪽으로 가면은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가면은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 저위도부터 고위도까지의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날씨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가장 남쪽에 제주도라든지 그리고 북쪽의 경기도 북부나 서울 지역의 날씨가 물론 날씨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위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지도의 색상을 보세요. 이쪽은 짙은 색, 이쪽은 연두색, 녹색이 많죠. 그만큼 땅의 높고 낮음, 어디가 높겠습니까? 서쪽 지역이 높고 동쪽 지역의 땅은 좀 평야 지역이 많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환경 몇 가지 알아보면은 자, 일단 대표적으로 수도를 알아야 되겠죠? 중국의 수도 어딘지 압니까? 바로 베이징입니다.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지 큰 행사도 있었던 베이징. 그 다음에 수도는 베이징인데 가장 많이 발달한 도시는 상하이 지역이에요. 상하이 지역. 그리고 땅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일할 사람이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본의 지도 모습을 한번 보고요. 일본은 크게 자연환경으로는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작은 섬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많고요. 큰 섬 4개. 이런 식으로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만큼은 아니어도 중국처럼 위도 차이가 큽니다. 위도 차이가 크다는 거는 날씨가 많이 다르다. 날씨라기보다는 기후가 많이 다르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래서 이 규슈 지방은 동남아 지역에 가까운 저위도니까는 동남아 지역에 가까운 날씨를 보인다면은 따뜻한 날씨를, 홋카이도 지역은 눈이 굉장히 많고 겨울이 좀 더 긴 이런 날씨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9월에 갔어도 홋카이도를 갔느냐 아니면 규슈를 갔느냐에 따라서 서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연환경에서는. 인문환경에서는 일단 여기도 수도를 알아보면은 바로 도쿄죠. 도쿄 지역이 수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원자료를 수입해서 원료 수입해가지고 그 재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들은 또 교과서에서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땅의 크기는 자연환경에서는
영토가 굉장히 커서 한반도 우리나라를 따졌을 때 한반도 크기의 약 78배, 한반도 전체 크기의 78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은 이 밑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위도가 고위도죠. 예, 고위도 지방이다 보니까는 한대, 냉대 기후 등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은 곧 추운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땅의 색깔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넓은 평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 동쪽과 남쪽에는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땅의 색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문환경 대표적인 걸 몇 개 보면은 마찬가지로 수도를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냐?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많이 살 것 같아요? 산맥보다는 산이 우거진 곳보다는 평평한 땅이 사람이 살기 편하겠죠. 그래서 주로 서부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부 지역 바로 옆은 어디냐?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지역은 유럽 쪽과도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과도 또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은 일본은 아까 원자력을 수입해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 제조업이 많았다면은 러시아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수출하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봤습니다.